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방학 동안 읽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른의 국어력이라는 책이에요. 어른의 국어력. 어, 좀 사놓은 지는 좀 됐는데,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못 읽고 있다가 방학을 맞이하여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가볍게 읽기에 참 좋은 책이고요. 저도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너무 문장이 쉽게 되어 있고 내용도 괜찮으면서 읽기도 편하고 또 기억해 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김범준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항상 읽는 것과 말하는 것,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 업무의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의 국어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읽기와 말하기와 또 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책장을 한 장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기예요. 읽기에 보시면 상위 1%의 책장에서 찾아낸 레버러지 독서법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로 좀 표시 밑줄을 그어놨던 문장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23쪽 보시면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천사 미카엘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답을 찾아야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답이 뭐냐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각.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또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풀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어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는, 조금이라도 길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필요성으로부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놨습니다. 읽기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책을 다 읽을 생각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머리글을 읽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글을 읽자. 왜냐하면 머리글을 쓸 때는 보통 작가가 책을 쓸 때 맨 마지막 단계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책에 대한 어떤 요점적인 부분, 핵심적인 요소를 잘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맺은말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결승전에 대해 정돈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결승전을 이미 몇 년 전에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결승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본다. 이런 글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내 집 말에서는 머릿말과는 다른 결로 책을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서 독자가 얻어낼 수 있는 효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요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든 일이라면 머리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진말로 가도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매진말 읽기 모임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매진말만 읽으면 아마 책의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진말 읽기 모임이 있을 정도로 그 매진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10%만 읽어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는 발치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서를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성공적인 읽기에 접어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다 읽어야 된다, 뭐 몇 권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것만 해도 뭐 괜찮은 독서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어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점 산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서점에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아니면 되게 유명한 말이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구글 스칼라의 첫 화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저자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라고 이 분이 글을 바꿔서 재미있게 재치 있게 나타난 것도 재밌었습니다. 저자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독서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읽은 책의 숫자, 내가 몇 권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듯이 독서를 마쳤을 때 새로운 나라는 선물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1000권을 읽은 당신의 일상이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어른다운 읽기라는 것은 읽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읽은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난 몇 권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변했는데, 네 삶에는 그 책이 어떻게 작용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어력을 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걸 했던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고 내 삶에서 적용하다 보면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 역량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읽기에도 반복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더 잘 기억에 남는가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핵심 사업인 성장을 위한 것이니,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독서를 하잖아요. 성장을 위한 것이니 적당한 온도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메모하고 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쓰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보면 이렇게 빗줄 그어가면서 읽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리할 때 제가 원래 워드를 이렇게 막 치면서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구글 닥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삽입에 음성 입력 들어가면 내가 말하면 이렇게 써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겼어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모하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3번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할 때 소비의 독서보다는 투자의 독서를 권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에 주어진 시간을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을 독서를 비롯한 각종 자기 개발 등 의미 있는 투자로 채운다면 미래 또한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주의 통장과 같을 것입니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너의 꿈이 뭔데? 저의 꿈이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가 되면 좋긴 좋겠다, 그죠? 건물주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이 시간들을 미래를 위해서 잘 저장을 해둔다면 마치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주의 통장과 같이 너의 인생도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미디어가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다른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보다 주제를 더 깊게 탐구하고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실 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뭐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맥클루언이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매체의 배경 원칙, 즉 환경을 주목해야 한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매체는 형식이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은 메시지보다 매체 그 자체가 이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선택해서 얻는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읽었던 책이 각종 보고서나 어떤 그 스트레스에서 압도당했던 뇌를 좀 바꿔주는 장치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읽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들 좀 있고요. 그 다음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강의도 하시고 이제 보는 분들도 어떤 강의를 많이 하실 건데 선생님이라면 뭐 아이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고요. 또 외부 강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강의를 할 때 강연자와 청중 간에 좋은 감정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옆 사람하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 아니면 뭐 피곤하시죠 하면서 운동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나도 여러분처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신호만 잘 보내어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엉뚱하게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죠 뭐 이러거나 옆 사람에게 뭐 잘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어색한 멘트 날리지 말고 그냥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쟤는 뭐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오늘 강의를 위해서 뭐 잘 준비해 왔겠구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처음 하는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계를 알려줘요. 생각한다, 메모한다, 말해본다. 생각하고 적어보고 말해본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해라는 거죠. 낯선 분야에서 발표나 강의를 했을 때, 해야 될 때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말해보는 것.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더 힘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듣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 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 끊지 않기.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휴대폰 보지 않기.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어휘나 문법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기. 야, 그거야.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4번째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내용이 아닌 말하는 모습을 비판하기.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말도 잘 끊고 휴대폰도 잘 보고 지적도 잘하고 말보다는 막 그 모습을 막 비판하기도 하는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보다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날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적이 당신을 돕게 되면 나중에는 더욱더 당신을 돕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다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도 좀 도와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많이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떠오른 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할 때는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지켜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결국 부탁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게 된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서 적당히 부탁을 하고 또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요, 중요한 것은 말하기 때문에 흠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덕분에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폐쇄적 질문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던 그런 성공담을 막 얘기하기보다는 실패를 담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패한 것도 뭐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좋아진다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하우는 실패담을 이야기할 줄 아는 거에서 비롯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래서 실패했었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 네, 맞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일들을 자르자라고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디테일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요. 나의 존재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디테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아주 세밀하고 그래서 살피고 또 보충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요. 꼬리를 자르다 그런 의미래요. 필요 없는 것을, 불필요한 걸 자르고 집중하고,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테일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단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디스한 말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잘남과 못남,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비움의 마음과 절제하는 태도로 말을 해야지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다. 그래서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잘하고 못하고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 일상에 그렇게 문제가 주지 않는다면 더욱 그래야 된다. 그냥 마음 비우고 절제하는 태도로 말을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한 거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보고는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는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보고할 때는 팩트를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할 때는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다. 저도 정말 이 부분에서 공감했는데요. 저도 정말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의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말하더라고, 이러면서 남의 입을 빌려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거야말로 정말 지저분한 표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조심해야겠지만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했던 것들을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옮긴 사람을 저는 좀 깨끗하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내 말을 옮길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최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더라도 그냥 놔두래요. 그냥 놔두고, 불법적인 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라. 그리고 막 그렇게 같이 뒷담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게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저 그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답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막 어쩌고 저쩌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랬어 이러면 맞지 어쩌고 저쩌고 또 같이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지? 이거보다는 내가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많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 부분.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말할 때 그 사람, 그분,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을 분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아,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부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국 그게 나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돌아올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물어봐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읽기고요. 마지막은 쓰기인데요. 쓰기에서는 첫 번째는 자기만의 명함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미션을 주고 있고요. 글을 쓸 때는 바로 육하 원칙 되게 중요한데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글쓰기의 실력은 성실성의 여부라는 말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글쓰기가 재능이나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보다는 성실성의 여부라는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글을 쓰고 다듬으려 했던가, 그것이 좋은 글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을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꾸미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할 때 기억할 것은 단순함과 명료함이다. 단순하고 명료한 거. 그래서 PPT를 만들 때 3가지 팁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결할수록 좋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교감해야 된다. 누구와? 청중과 교감해야 된다. 이때 개인적인 스토리가 없다면 발표하는 대상자하고의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세 번째는 누구를 향해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라고 합니다. 타겟인 상대방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보고 그것의 관심사를 우리가 생각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되게 깔끔하고 흑백에 글자 단어 하나, 이렇게 그 사람은 항상 프레젠테이션 할 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가자 스타일의 근면성으로 꽉 채운 프레젠테이션은 빵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헐깃 쳐다보는 매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적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시키다 보면 막 프레젠테이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수단일 뿐.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하고 정결하게 깔끔하게 만들어라, 이러면서 생활과도 연결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생활할지어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놀랍도록 편안해질 것이니. 단순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써야 할 것부터 써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해라고 하죠. 그러면 최소한 중간은 갑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중간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라, 논문 쓸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세요, 보고서 쓸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세요, 알려주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써야 할 것부터 써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맞추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데 하면 몰랐어요 이러고
형식 맞춰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형식을 안 맞추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뺏기고 또 뺏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면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 그 그룹에서 잘된 보고서를 참고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쓰지 말고 어떤 그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톤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인정받았던 어떤 뭐 그 오너 위에 우리 오너님께서 우리 학교마다 뭐 교장선생 교감선생님께서 뭐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글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써라. 그것에서 뺏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NS를 인생의 낭비로 쓰지 말고 SNS를 통해서 일단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현재 유명한 사람이다. 둘째, 나는 미래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SNS를 활용해라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는 게 좋다. SNS는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이 투자되어야 하는 의미 가득한 공간이어야 한다.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자, 또 퇴고하지 않은 글은 발전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책을 쓸 때 초벌로 쓴 원고를 두고 스스로 쓰레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초 단계부터 완성된 글을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퇴고를 그러면 진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종이로 출력해서 글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출력을 하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저도 경험상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보다는 전체 구성에 집중을 합니다. 초고를 할 때는 그냥 일단 쓰는 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글의 구조의 기본 단위는 단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을 잘 생각해서 퇴고를 진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입으로 읽어보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논문 쓸 때 이게 되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논문 쓸 때 프린트해서 읽어보면서 그리고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제는 그냥 초고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초벌로 쓴 원고는 쓰레기라고 하니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의 퇴고를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낍니다. 어른다운 국어력의 핵심은 결국 문해력이다. 문해력. 요즘의 시대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줄임이 있다는 것이요. 무엇을 줄이고 요약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다면 간결하게 줄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가득한 자기 세계의 글과는 이제 결별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독단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결별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또 쓰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의 국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